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지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민명리 강의록이고요. 교재는 똑같이 오늘은 96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지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충과 마찬가지로 지지충도 각 지지에서부터 7번째가 충이다. 자에서 7번째까지는 오가 서로 충돌하여 좌우충이 되는 것처럼 묘와 유, 인과 신, 사와 해, 진과 술, 축과 미가 충인데 지지충은 서로 마주보는 자리이다. 좌오 사해충은 수과 화를 극하는 충이요 인신충, 묘유충은 금이 묘를 극하는 목을 극하는 충인데 비해 진술충과 충미충은 오행끼리 같은 오행끼리 충하는 것으로 부흥충이라고 한다. 지지충을 이렇게 평면에 한번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충은 첫 번째 인신충이지요. 묘유충이고 진술충이고 사해충이고 좌우충이고 충미충입니다. 쉽게 말하면 좌우, 충미, 인신, 사해, 그 다음에 묘유, 진술, 이렇게 지지의 충은 6개가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그 길이죠. 자에서 오, 축에서 미, 인과 신, 묘와 유, 진과 술, 사와 해, 이렇게 6개의 충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천간과 마찬가지로 7번째 길이 되는 게 충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도 지지도 천간과 마찬가지로 7번째 순서에 있는 자기를 포함한 7번째 순서 글씨와 충이 되는 겁니다. 지지도 마찬가지죠. 천간과 마찬가지로 자와 오는 수와 불과 같이, 사와 해도 불과 수와 같이 충이 되는 것이고, 인과 신, 묘와 유는 목과 금, 그 다음에 진술과 충미는 토끼리 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리 충하는 거는 붕충이라 그래서 흙은 흙끼리 충하는 거는 어떻게 말할까요? 지지가 충돌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땅이 갈라지고 지진 나는 것들처럼 붕충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깨고 부시고 이런 의미의 진술충과 충미충입니다. 근데 또 늘상 말하지만은 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충은 특히 진술충과 충미충 같은 경우는 고장지를 깨서 열어서 쓰는 작용도 하고 있다 보니까 충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각 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좌우충이 있으면 사물을 대하는 심성은 정직하나 소심한 경향이 있고 매사에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심장이나 신장계통이 약해서 고생하거나 치질이나 정신, 신경계통에 질병이 있게 되며 한번 질병이 발생하면 잘 치유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연월해충이 있으면 본인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외국에서 귀가하는 경우가 많고 행운에서 연월과 좌우충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외국에 나가거나 자녀 중에서 해외에 출타하는 경우가 많다. 좌우충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은 수화기제를 이루었는지 화수미제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작용력이 달라지니 자세히 살펴야겠다. 수와 화가 충을 합니다. 자수와 오화가 충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은 화의 계열이고 신장은 수의 계열이죠. 그래서 두 개가 약해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의미로 따지면은 신장과 심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월해충이 이루어지면은 특히 좌우충이 이루어지면 멀리 떠나서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향살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에 있는 사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년 갑자월 갑자일 임신시에 태어난 여자 사주입니다. 늘상 똑같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행을 붙여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이거는 임수는 양의 수, 양의 목이고요. 그 다음에 양의 토, 음의 화, 음의 수,
음의 수, 양의 금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합계하면은 오행을 꼭 합계를 해보세요. 목이 2개, 화가 1개, 토가 1개, 금이 1개, 수가 3개, 이렇게 오행이 편중되어 있는 사수입니다. 8개 맞죠? 네. 그래서 이 사주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늘상 같은 방식이 있죠. 임수의 특징, 일간을 먼저 따지면은 일간은 간목일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간목일간의 특징, 보스 기질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남에게 잘 굽히려고 다니면서 추진력과 행동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은 어느 절기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까? 간목은 늘상 말하지만은 물기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대들보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물기가 가장 없는 절기는 겨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간목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어떤 가지를 베어서 간목을 대돌보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또 간목을 다듬어서 역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정화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간은 간목과 정화가 올리면 좋다. 없죠? 오행의 과다를 따지니 수가 많습니다. 수가 많다 보니 몸이 좀 신장 건강이 약하겠고, 때로는 무섭기도 하겠고, 매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졌었을 때 목이 여러가지 목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이 일단은 처음에는 목이 2개, 목을 생하는 수가 1개, 하나, 둘, 요거는 2.5점의 힘을 가진다고 했죠? 4.5점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목은 6.5점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강한 목의 기질은 여자는 4.5점의 힘을 가지게 되면 신강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6.5점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어느 운이 오면 좋을까요? 수와 목을 뺀 화, 토, 금의 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토, 금, 토, 화, 토. 이런 식으로 운은 아주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천간에 합은 없죠? 지지에도 합이 있느냐? 신자진에서 신자라고 하는 반합은 있겠다. 그렇지만 천간에 수까지 있으니 수의 작용이 아주 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간에 충이 있느냐? 충은 없죠? 그 다음에 지지에 충이 있느냐? 형살 같은 경우는 있지는 않고요. 형은 지지에는 자오라고 하는 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라고 하는 것이 물의 기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수가 좀 수가 강한 기세로 인해서 화의 힘이 많이 꺾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앞에 설명해드린 자오충이 있으면은 일찍부터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때 뚜렷하게 그 역할이 있을 것이다. 무호생 같은 경우는 7, 8년생이죠. 올해 33살, 43살,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묘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을 한 번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고요. 조금 속도를 좀 내고 있는 편입니다. 두 번으로 나누려고 하니 좀 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충 6개를 한 회에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짧아져도 좀 빨라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유충은 원수충이라고 하여 자기의 신리와 관계될 때는 타인이 어찌됐건 배반할 소지가 많고 대인관계에서도 충돌이 많이 발생하며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욕을 듣게 되어 종종 후회하거나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부부간은 물론 친인척 사이에 다툼과 충돌이 발생하고 배신, 배반 또한 많습니다. 주거의 변동이 많으며 일시의 충이 있으면 말년에 가택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질병으로는 간, 폐질환이나 신경통 등이 많이 발생하고 수족을 다칠 염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간, 폐질환 이런 거는 목과 같은, 목은 간의 성향이지요. 그 다음에 금은 장기를 말할 때는 폐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묘와 육이 충하다 보니까 일단은 간, 폐질환이 발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고요. 칠판에 교재에 있는 걸 칠판에 썼습니다. 이걸 똑같은 방식으로 오행을 한번 붙여가면서 설명을 진행하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토, 음의 화, 양의 토, 음의 금, 음의 금, 양의 토, 음의 목, 음의 금입니다. 그래서 오행을 집계하려면은 목은 한 개, 화도 한 개, 토는 하나, 둘, 세 개, 금도 세 개, 수는 없다. 이렇죠? 그 다음에 일간을 설명드리면은 일간은 정화일간입니다. 그래서 정화일간은 뭐 산신성인의 정신이 있고 때로는 봉사정신도 있으면서 조용한 듯 하지만은 폭발하는 기질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화는 절기는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는 거 좋다고 했었죠. 이 사람은 절기는 수롤이니까 가을에 태어나서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천간에 올리면 좋은 거는 간목과 경금이 있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간목과 경금은 없습니다. 오행의 과다를 따지다 보니 토가 많고 금이 많고 수는 없습니다. 토가 많을 때 좀 고집이 세고 좀 주장이 강하다라고 하지만 또 위장도 약할 수가 있다. 금이 많을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과감강직하고 백호와 같이 무섭다라고 말도 했었었고 때로는 폐, 때로는 관절, 피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라. 수가 없었을 때는 매사 좀 막힘이 많을 것이고 신장방광이라든가 여자 같은 경우는 때에 따른 자궁도 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장을 따졌었을 때는 일단 화를 한번 찾습니다. 화가 나니까 화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행으로 따지면은 화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화의 힘을 강하게 하는 목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죠. 또 똑같이 목은 한 개씩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점수가 2점입니다. 2점의 사주는 신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약할 때는 목과 화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목과의 운을 찾다 보니 화 이러다 보니 이 사람은 신유사연 아직 나이도 젊죠. 이제 한 40 남짓 됐는데 아직 크게 좋은 운을 만나본 적은 없다. 뭐 이런 정도로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간에 합이 있느냐? 정간에 합 없죠? 지지에 합이 있느냐? 유술, 신유술일 때 유술의 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술의 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합이 있다는 의미는 속정이 있겠다. 한번 마음을 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을 쉽게 끊지 못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간에 충이 있느냐? 정간에 충은 없죠? 지지에 충이 있느냐? 이랬었을 때 묘유충이 있고요. 여기도 묘유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충이 있다 보니 이 사람은 지지의 합도 많고 지지의 충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이 처음에 먼저 작용을 한다 그랬었죠. 정이 많은 듯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마음이 틀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그 어떤 마음이 상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아까 묘유충 같은 경우는 이게 친인척 사이 다툼이라든가 배신, 배반, 부부불화 이렇게 있다고 그랬었죠. 이분은 실제로 좀 그런 경향들이 일어났습니다. 묘유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묘유 같은 정묘일주 같은 게 특히 나체도 화살이기도 한데 그게 배우자 자리와 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묘유충과 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신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신충은 역마충이라고 하며 역마의 작용처럼 활동력이 좋으나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고 시작은 좋으나 끝이 흐린 용두삼위격이다. 우라는 데는 없어도 항상 분주하며 시키지 않은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을 선다. 앞장을 서다 보니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많다. 일찍부터 직업을 가지게 되며 사수성 가는 경우가 많다. 행운에서 충이 이루어지면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탐하게 되어 전직, 전업, 주거 변동, 남녀간 이별사가 있게 된다. 활동성의 충이다 보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원거리로 출타할 일이 자주 생기고 간, 대장, 신경등 등의 질병이 발생한다. 인신충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신사에는 역마입니다.
역마끼리 충돌한다는 입장에서 따지면은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역마는 뭐 현실적으로 따지면 많은 활동들과 외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이런 살들이 인신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에 가장 뭐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인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한마디 던질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인신증에 그런 역할들이 있지요. 또 책에 있는 사주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책에 있는 사주 썼고요. 또 오행도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화지요. 음의 토, 양의 목, 그 다음에 양의 금, 양의 금, 양의 금 아니죠? 양의 목, 그 다음에 양의 금, 음의 토, 양의 목. 그래서 목이 몇 개냐? 목이 하나, 둘, 세 개. 화가 몇 개냐? 한 개. 토가 몇 개냐? 토가 두 개. 금이 몇 개냐? 금이 두 개 있죠? 수가 몇 개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설명을 조금 덧붙이면은 일간의 뜻. 기토는 신용이 있고 또 남의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때로는 뭐 나쁘게 흘러가버리면 음흉하기까지 다다. 뭐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기토는 절기는 어느 절기가 좋다고 했습니까? 가을과 겨울을 뺀 봄, 여름, 가을이 좋다라고 했었죠. 이 사주는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기는 뭐 잘 타고났겠죠. 천간에 어울리면 뭐냐? 기토는 간목하고 병화와 개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간목하고 병화가 있죠? 개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력을 따졌었을 때 오행의 과다를 따지면은 목이 많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많다 보니 이성의 인기가 있고 때로는 뭐 리더처럼 이렇게 뭐 앞장서려고 하는 기질도 있겠다. 수가 많다가 보니 매사에 좀 말을 하다가 보면은 좀 막힘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가 없다 보니 신장이 약할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방광, 자궁까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강약을 따지면은 토가 있는데 토가 한 개, 두 개 있습니다. 점수는 2점입니다. 그러면은 또 토를 도와주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토를 강하게 만드는 거는 화가 토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얘는 화는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3점. 3점으로 따져서 이 사람은 신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한 사주일 때는 오행으로 따지면은 내가 강해져야 되니까 화, 토,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화, 토, 운을 찾다 보니 토, 화, 토, 화, 토, 화. 뭐 이런 정도의 운이 있겠다. 그래서 뭐 운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흔들흔들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갑기합이 있겠다. 그래서 기토는 갑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거와 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뭐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러면은 좋은 남편을 만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해 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지지합이 있느냐? 뭐 지지합은 없겠다. 뭐 그 다음에 형이 있느냐? 지지의 형이 있느냐를 따졌었을 때 여기가 사가 빠진 형이 있다라고 한번 인사신에 사가 빠진 형이 있다. 형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 언제 오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25세 때 한번 오지요. 이대운 때. 그래서 이대운 때 한번 어려움이 있겠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갑경충이 있죠? 그 다음에 지지에 또 충이 있느냐? 인신충이 있습니다. 충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히 목하고 금하고 충하다 보니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으로서 어려움이 초년에 많았겠다. 언제쯤일까? 그래서 사대운, 경대운이 왔었을 때 특히 신사, 경진년이 왔었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이 있다 보니 좀 조심해야 되겠고 여기 또 특히 인이 오다 보니 신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여기에 뭐 신대운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때로는 신이 한번 더 1년 단위의 세운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한번 차분히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사회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사회충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걱정하고 후회하고 매사에 불안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하며 일상에서 소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타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구설이나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휘말리게 되어 후회하는 일이 많게 되니 대인관계를 신중하게 하여야 많은 애로를 극복할 수 있다. 사회증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 또는 교통사고에 주의하고 비뇨기, 심장, 혈압, 당뇨 등에 관한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행운에서도 마찬가지다. 아까 인신사회가 역마라 그랬었죠. 그래서 인신충도 교통사고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사회충도 역마의충이다 보니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 심장 이런 것도 전부 다 수와 화해충이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사회충이 많이 이루어진 사람은 좀 감정의 변화가 조금 심합니다. 때로는 경거망동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앞장서는 것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많이 하고 베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재에 있는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토, 음의 금, 음의 토, 양의 토, 음의 화, 음의 토, 양의 화, 양의 수. 그래서 오행을 집계내면은 목은 없다. 그 다음에 화가 2개 있죠? 화가 2개. 토가 하나, 둘, 셋, 4개 있습니다. 금이 1개 있죠? 수도 1개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을 써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의 특징, 예리하고 분명하며 날카롭고 까다롭기까지 하다. 때로는 신금은 특히 미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남자 사주니까 미인이란 말은 좀 적절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절기는 언제가 좋다고 했습니까? 신금은 겨울과 가을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났죠? 절기는 그렇게 잘 타지는 못했네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신금은 오행의 과다를 따지니 목이 없습니다. 토가 많지요. 그래서 목이 없을 때는 이성의 인기가 좀 없고 때로는 어떤 새롭게 발전하려는 기질도 좀 약할 것이고 때로는 목은 간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가 많다. 고집이 세고 때로는 음흉하기도 하겠고 때로는 위장도 좀 챙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장을 따졌었을 때 제일 먼저 신금, 금이 몇 개 있나를 따져보죠. 그래서 금은 1개. 그 다음에 토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토가 금을 도와주지요. 그래서 토가 몇 개 있나를 따지니 1개, 2개, 3개, 4개, 월지는 2.5점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점, 2점, 3점, 4점, 5.5점의 토의 힘입니다. 5.5점이다 보니 이 사주는 합하면 6.5점의 힘을 가진다. 6.5점의 힘을 가질 때는 이 사주는 수와 목과 화의 운을 찾아 토금의 운을 뺀 수목화의 운을 찾습니다. 그래서 목, 그 다음에 목, 화 이런 정도로 때로는 목이니까 목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운은 초년에는 운이 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중년으로 갈수록 운은 괜찮게 흘러가겠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합은 없죠? 사주에서 있는 합은 없습니다. 지지의 합은 있느냐? 지지의 합은 여기 사오미라고 하는 삼합을 뚜렷하게 방국이지요. 방합 때로는 방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삼합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천간에 충이 있느냐? 신금하고 천간에 충하지는 않죠? 지지에 충이 있느냐? 여기 사의 충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의 충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의 충의 역할.
근데 전에 한번 슬쩍 한번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합이 있고 충이 있었을 때 이럴 때는 합의 작용이 깨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는 4, 5미라고 하는 방합, 방국은 다른 경우들에도 이 작용을 깨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4, 5미의 화의 역할은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강한 화가 이 수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다 보니 이 불의 기세가 이 수의 물의 기세를 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금 입장에 따지면은 수는 자신의 어떤 아랫사람, 뭐 이런 어떤 자녀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는, 남자니까 자녀 아랫사람, 부하 이런 걸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더라. 뭐 이렇게 조금 살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설명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한참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어느 책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사주를 좀 더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진도에 맞춰 설명드리고 또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술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 과감 강직 과단하며 대체로 과묵한 편으로 남의 일을 잘 도와주거나 많이 베풀지만 자신의 일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는 무시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을 무리하게 도모하여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이성관계로 말썽이 종종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남녀 모두 혼사에는 쉽게 성사가 잘 안되며 귀인의 도움을 받기 힘들어 일명 고독의 충이라고 한다. 행운이 불길하면 졸지에 몰락하거나 명예를 잃어버리지만 좋은 명조를 이루고 행운을 잘 만나면 고귀한 직위에 오를 수 있다. 위장, 신장, 피부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토지에 관련된 관제구설, 송사, 투쟁 사건 등이 많이 일어난다. 고장지를 충함으로써 길경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희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겠다. 특히 진술충은 토끼리 충한다 해서 붕충이라고 했었죠. 여기 이제 고장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재고와 관고 이런 걸 말하는데 좀 더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충 같은 경우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좀 반반씩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재물이라든가 이게 이제 고장지라고 하는 말은 창고 이런 걸 말을 합니다. 창고란 말은 쌓아놓고 축적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 좀 재물에 욕심이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이제 고장지 같은 경우는 토끼리 충하다 보니 또 건강적으로 따지면 위장에 대체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또 막 속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그래서 일단은 책에 있는 사주를 먼저 보고 또 추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에 있는 사주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오행을 똑같이 붙여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양의 토, 양의 목, 양의 목, 음의 토, 양의 토, 양의 목, 양의 목, 양의 토, 음의 목, 양의 토. 그래서 오행을 집계하려면은 토가 목이 하나, 둘, 셋, 네 개, 목이 네 개, 화가 없다. 토는 하나, 둘, 세 개, 네 개. 금이 몇 개냐? 금도 없고 수도 없다. 일단 이렇게 생긴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기토일간의 특징이지요. 기토일간은 수용성도 있고 때로는 자애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토는 봄, 여름, 가을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났죠. 절기는 잘 탔다. 천간의 종구는 뭘까요? 간목이 2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오행의 과다를 따지니 목이 많고 토가 많죠. 좀 특이하지요. 사주가 오행이 목하고 토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입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사주의 격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오행이 2개밖에 없는 사주입니다. 대체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오행이 2개밖에 없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주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행이
두 개밖에 없는 경우에 이건 또 특히 개수도 비슷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힘도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세칭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세칭 좀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 자동차로 비기면은 조금 좋은 차다. 좀 아주 뭐 힘이 세고 뭐 특별하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차다. 뭐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인양을 따졌었을 때 기사주는 토가 있죠. 토가 하나, 둘, 셋. 요거는 월지는 2.5점입니다. 1, 2, 3, 4, 5.5점이죠. 화는 사주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점수는 똑같이 그대로 5.5점의 힘을 가집니다. 그러면 신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신강한 경우에는 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은 금수 목의 운을 찾아야 됩니다. 금, 수, 목, 수. 뭐 이렇게 해서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합이 있느냐? 갑기합. 이런 경우는 쟁합과 투합, 천간합 설명드릴 때 쟁합과 투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음간 하나를 두고 양간 두 개가 싸울 때는 합의 작용을 불합이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합이 있느냐? 지지는 특히 인묘진의 합이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방국을 이루고 있죠. 이럴 때는 다른 어떤 게 오더라도 합의 작용이 깨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간에 충이 있느냐? 충 없죠. 지지에 충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진술충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인묘진이 방국으로 완벽하게 합을 이루고 있으면은 어떤 다른 게 오더라도 이 합의 작용을 깨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술충의 작용은 뭐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미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미충, 자칫하면 형제나 친구 또는 친척들이 멀어지거나 소외당하기 쉽고 내가 가진 것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으나 실패할 때는 모든 인간관계가 물거품 것 같이 냉정하게 변하기도 한다. 충미충이 있는 사람은 친족 간의 화목과 가정경제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행운이 불길할 때에도 배우자의 조력으로 기반을 닦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형제 친척 간에는 도움을 주거나 친절을 베풀어도 공덕이 적고 재산관계 때문에 원한을 사거나 의외로 손재수가 많으니 매사에 속단이나 속결 처리보다는 천천히 생각하고 느긋하게 처신해야 하겠다. 질병, 위장, 소화기 계통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충미증은 아마 토끼리 충하다 보니 이런 어떤 질병, 소화기 계통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책에 있는 사주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해화, 음해목, 음해화, 음해목토, 음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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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해토. 그래서 집계를 내면은 목은 1개, 화는 하나, 2개, 토는 하나, 둘, 셋, 넷, 5개, 금은 없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가 조금 특이하게 보이는 사주지요. 사주가 보통 음양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전부 다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 조금 더 하나 덧붙이게 되면 토가 조금 너무나 기세가 강합니다. 또 다른 오행들은 좀 힘이 좀 무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은 조금 더 특수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긴 하겠지만은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간 으름목의 특징, 부드럽고 어떤 환경에 잘 적용하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다. 절기는 여름과 봄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겨울에 태어날 때 제일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사주도 실제로 좀 건강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어울리면 좋은 거는 을목은 간목하고 병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경금도 때로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주는 하나도 없겠다. 그 다음에 오행의 과다를 따지니 토가 많고 금이 없고 수가 없습니다. 토가 많을 때 건강 위장 문제, 아까 충미충이 할 때 설명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금이 없다, 피부, 폐, 때로는 관절 이런 문제. 수가 없다, 아주 신장, 방광, 자궁 쪽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강위장을 따졌었을 때 이사주는 목이 한 개밖에 없죠. 목이 1. 그 다음에 목의 힘을 강하게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주는 목의 힘을 운에서 찾아야 됩니다. 수와 목의 운을 찾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 목 때로는 쭉 해서 목 이렇게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간에 합이 있느냐? 특별한 합은 보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지지에 합이 있느냐? 지지에도 특별하게 합이 보이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천간에 충이 있느냐? 지지에 충이 있느냐? 지지는 충미충이 있죠? 충미충이 있고요. 때로는 충미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는 온통 충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지지에 또 형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술이 빠져있는 형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술이 빠져있는 충미충.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지지에 충과 형이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형이 언제 오느냐? 술이 다행히 이때 오네요. 84대 온 때. 그러다 보니 아직은 아니겠지만은 하여간 이런 정도로 충과 형이 많이 있는 사주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좀 더 설명을 추가로 설명할 내용들이 많기는 하겠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요 정도 굳이 설명을 조금 추가하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꽃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주가 따뜻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또 너무 넓은 땅에 을목이 역할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주변에 지지가 온통 충하고 배우자 자리와 자식 자리에 온통 지지가 다 깨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또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지고요. 설명을 조금 더 저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호흡이 가쁘기도 했지만은 너무나 길어질까 싶어서 그래도 좀 짧게 줄이느라고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